오늘 우리 찰스 1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17세기 프랑스 역사에서 이 찰스 1세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찰스 1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권리 장전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권리 장전이라는 게 뭐하고 유사하냐면 그 1000명의 청원을 생각하면은 이해되기가 쉬워요. 청교도들이 간단한 예배, 그리고 단순한 의식, 그걸 정했던 것처럼 권리 장전도 그런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민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1642년에서 이게 53년까지 가는 13년에 걸친 영국 내에 있었던 시민 전쟁. 근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이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이 되어져서 1643년에서 49년까지 있는 이 기간이 이 안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찰스 1세 하면 우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있는 언약도의 이야기가 됩니다. 1638년과 39년, 40년까지 있는 언약도이라면은 이제 언약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독들의 전쟁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이제 39년, 40년 이래 되니까 그 다음에 찰스 1세 하면 이거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민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청교도 또 핍박이 나타납니다. 아주 대단했죠. 찰스 1세는. 그래서 청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끝내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찰스 1세 때의 이야기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 두 이야기로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의 언약과 이 영국 교회에 있었던 청교도와의 이 관계 아주 매우 중요하죠. 언약도 그리고 청교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도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때 당시에 있었고 장로교도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미국에서 있어진 것이지 영국 사람들이 뭐 장로교도다, 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장로교도다,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장로교라는 이 말은 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언약도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여진 단어지만 장로교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정치의 이름이기 때문에 청교도든 언약도든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장로교도든 장로 정치를 하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교라는 것이 칼빈주의자다. 장로교라고 하는 것이 뭐 개혁신앙이다 이런 개념이 사실상 아니었죠. 그래서 장로교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상 이때 당시에 이들과는 그렇게 별 깊게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것은 맞죠. 그 원리는 칼빈이 제공했고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장로교도라고 자기들은 말 안 해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뭐 교회 정치가 장로 제도기 때문에 장로교도다? 그렇게
말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로교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네. 단 청교도, 영국, 언약도,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제 대륙으로 가면 이제 개혁 신앙인, 개혁파 또는 개혁 신앙인, 예, 이런 이름으로 지금의 장로교도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는 이렇게 불려졌지 장로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와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교파의 전쟁이 있게 되니까 아직까지 여기서는 교파 전쟁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감리교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죠. 아직까지 뭐 침례교가 무슨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그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뚜렷하게 우리는 장로교다라 이렇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없죠. 예. 1660년 이후에 이제 감독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감독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국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독 제도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은 국교회다. 그래 우리는 국교도고 너희들은 비국교도다. 이런 개념으로. 그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항상 정치적인 교회 정치의 개념이다를 받아들여져야지 이것을 신앙의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장로교 신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어불성설이다. 장로교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예. 자, 아무튼 우리가 언약도, 청교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개혁, 유럽 대륙에서는 개혁파 또는 개혁 신앙인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어지는, 물론 청교도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 때 불려졌던 이름이죠. 퓨르탄즈. 예. 그러나 언약도라고 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본격적으로 불려지기 시작되어지는 사람들. 자, 우리가 한번 이 역사들을 이제 하나씩 살피는데, 그럼 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찰스 1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가 그 제임스 1세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면 빌리에라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빌리에라는 사람, 한 사람 말해도 되겠는데, 찰스 1세 때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은 그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윌리엄 로드인데, 이 사람이 찰스 1세의 오른팔 역할을 하다가 사형당해 죽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있는데 스태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중에 죽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찰스 1세를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면 안 되죠. 청교도 가운데서 회중파. 그래서 찰스 1세는 1649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에 왕으로서 일반 시민들에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청교도라기보다는 회중파에 의해서 이게 단두대로 가요. 이제 영국 가면 이제 있어요. 화형당한 장소가 있는데, 왜 제가 청교도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자꾸 회중파라고 하느냐면, 이때 당시에 찰스 1세가 이제 코너에 몰렸을 때에 이 사람은 본래 태어나는 건 스코틀랜드 사람이니까, 자기 아버지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 스코틀랜드에서 자랐고 30대 중반에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찰스 1세도 어릴 때에 스코틀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도는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찰스 1세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너무 로드를 통해서 악정을 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제 골기를 하는 거죠. 골기를 해서 찰스 1세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감독들의 전쟁이라고 불립니다만은 이 1639년에 감독들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찰스 1세가 당황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제 요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시민 전쟁이 이제 이게 시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 전쟁을 촉발하는 거죠. 예. 그 촉발하는 그 이유가 뭐 이게 일어났으니까 일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려고 하니까 요크 지방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이 찰스 1세가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전쟁 비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쟁 비용을 의회에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의회가 아니 청교도나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나 신앙은 같은 신앙인데 칼빈주의인데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없애는데 우리가 돈을 대주겠느냐 이제 이런 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안 도와주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11년 동안 이제 자기가 개인 규칙이다 이래가지고 의회의 도움 하나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돈 하나도 돈을 잘 받아 챙기면서 국회에는 발도 안 내딛고 자 이런 상황 이게 여러분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1년 동안. 예.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계속해서 정치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의원대로 또 정치하고 자 이런 상황이 스코틀랜드에서 벌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 가운데 회중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도대체 못 살겠다 이게. 예. 계속 세금은 뜯어가고 세금을 뜯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도 안 받고 의회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추경 예산을 세워도 국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니까 지금 대통령은 답답하고 국회의원들도 답답하고 지금 그런 것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타협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게 또 타협이 되나요? 타협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시민 전쟁이고 그런 11년 동안의 휴전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가 이제 있어지는 거죠. 왕이 마음대로 정치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종교 회의를 하겠다. 이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리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좀 뒤에 가서 도표 연대기표를 먼저 보고 우리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로 갑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25페이지에 보면 찰스 1세 왕 시기에 오른쪽 중간에 영국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찰스 1세 때의 1차 이 친구가 25년에 이제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2차 회의, 3차 의회 계속해서 있었죠. 이때 의회에 모이는 이유가 세금 때문에 모인 겁니다. 이제 1차는 30년 전쟁과 관련되고 뭐 스페인과의 전쟁과 관련되고 세금과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11년 동안에 세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안 해주죠. 그래서 이제 혼자 독재를 한다. 개인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스코틀랜드는 38년에 언약을 맺고 전쟁을 일으킨다. 오른쪽에 보시면 1차 그리고 2차 이제 그러니까 급기야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해서 단기의회를 했고 단기의회를 거둬도 뭐 청교도들이 돈을 보태주나요? 안 해주니까 에이 그러면 그만두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의회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잔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48년에서 53년, 59년에서 60년 이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아마 적을 수 있으면 적으면 좋은데 이게 장로교도 없이 회중파만 정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청교도라는 말 대신에 회중파라고 하는 말을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이게 시민 전쟁을 했던 올리버 크롬웰이 장로교들이 계속해서 태클을 거니까 장로교 너희들은 그러면은 의회에서 다 나가 하고 다 나가버리고 자기가 정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죽이느냐? 바로 찰스 1세를 단두대로 보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폭정이죠. 폭정의 폭정 같아요. 그래서 독재의 맛은 독재. 이런 독재의 맛은 독재. 뭐 이승만 독재에 맞추어서 박정희 씨가 뭐 했지만 또 독재. 그 독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 독재자가 등장하고 그 독재자들을 또 없애기 위해서 또 도택자들 독재. 이번에 대통령도 보니까 독재자들이 후회라 뭐 이러는 거니까 계속해서 독재자만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독재자를 없애기 위해서 독재자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들이죠. 세상의 원리. 네. 자, 아무튼 뭐 잔여의회는 장로교도들을 추방시키고 자기들끼리만 이제 하는 정치를 한다는 거는 이제 요 표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봐야 이 찰스 1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면 126페이지에 이제 또 도표가 연장이 되는데 명예혁명이 1688년에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1690년에 혁명의 정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청교도의 이야기는 1688년으로 끝납니다. 실제로는 역사 속에. 그래서 그걸 명예혁명이라고 하는데 왜 명예혁명이 88년에 끝나는데 90년에 왜 이 사건이 생기느냐? 명예혁명은 독재자 제임스 1세를 몰아낸 거거든요. 그 몰아내기 위해서 제임스 2세의 진료였던 메리 2세와 사위였던 빌름 3세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임스 2세를 추방시켜요. 그러니까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청교도들을 핍박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맹세하고 끝났는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독재는 또 독재가 나와요. 그래서 빌름 3세가 또 독재하기 시작해요. 그게 혁명의 정착이라고 스코틀랜드에서 그러니까 1688년까지는 영국에서 일어나는 청교도 전쟁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이어가지고 윌리엄 3세가 이게 영어로는 윌리엄 3세죠. 예. 네덜란드어로서는 빌름인데 빌름 3세가 이제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이런 또 사건이 또 나타나는. 이게 상당히 우스워요. 그래서 독재자 없애기 위해서 뭐 민주화 한다고 하는 애들 뭐 또 독재자 나오죠. 그래서 저는 안 믿어요. 독재자. 항상 그래요. 그래도 그때가 나았어. 이라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가게 문은 안 닫았어. 그래 지금은 가게 문을 닫아. 뭐 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삶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산다 갈아보자. 그래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해서 또 망쳐먹어요. 세상은. 자, 어쨌든 찰스 1세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12페이지. 찰스 2세 하면 여기에 말에 탄 찰스 1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루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인데요. 루블 박물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네덜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데크라는 사람이 반데크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영국 왕 그린 거잖아요. 찰스 1세. 근데 왜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에 있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의 그림은요, 다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 박물관 루브르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내가 보면서, 아니 영국 너희들 이 그림 그리는 오리지널 왜 여기다 갖다 놨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 상당히 흥미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고종의 사진이, 예를 고종 황제의 사진이 그 일본 박물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죠. 엉뚱한 데 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112페이지의 첫째 줄에 제임스 1세의 둘째 아들로 1600년에 태어났다. 그럼 1625년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25살에 왕이 되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왕의 특권을 저지하려는 의회와 충돌을 빚은 자, 시민전쟁, 그리고 1월 30일, 49년, 그러니까 1649년 1월 30일 매우 추운 날입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이때 당시에 그 크롬웰이 이 사람이 거하고 있던 그 세인트 제임스 팔레이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빅벤이 있는 그에서 조금 멀지 않아요. 거기서 한 100m 있는 그 장소에서 단두대까지 걸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런던 타워까지 그 추운 날, 그래서 온 시민들이 다 보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지, 눈 오는 날이래 걸어갔다가 런던 타워 와가지고 목을 잘라 죽여버리는, 이런 참 불쌍한 인생 같아요. 네. 그의 그 과정에서 단기의회와 장기의회가 연관되어 그의 정책은 이루어진다. 그의 정책이 갈등을 빚었던 이유는 청교도와의 극적인 대립관계 때문이었다. 결국 그의 지정기간 청교도들은 그의 핍박으로 인해 신대륙으로 향해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에 대한 항거가 일어난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찰스 1세는 배교자 율리아누스와 같다고 본다. 저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율리아누스. 배교자 율리아누스는 초대교회 때의 콘스탄티누스 1세의 그 손자, 직계 손자는 아니고 이제 형님의 손자죠. 이제 그냥 어떻게 되나? 2천, 3천, 한 5천 정도 되겠네요. 5천, 6, 7천. 찰스 1세는 어릴 때부터 발목 부상을 당해 고생했으나 회복되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 토머스 머리에게서 배웠다. 언어학, 수사학, 신학의 조예가 깊었다. 12세 때 헨리가 저희 형이죠. 세상을 떠나자 찰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스리는 권좌에 오른다. 12살 때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어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찰스는 승마 사냥꾼이 되기 위해 몸을 강하게 단련했다. 예술의 취미를 가진 자로서 네덜란드 화가 안톤 판데크를 공중 화가로 고용하여 200여 점의 초상화, 그래서 찰스 1세의 초상화가 제일 많아요. 왕들 가운데. 말에 탄 찰스 1세, 여기에 있는 정말 자세하게 그린 것 같아요.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 양말, 어떤 종류의 양말을 신었는지까지도 자세하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 옷이 실크다, 어떤 종류의 그 천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데크가 쫙 그려놨어요. 정말 대단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데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가서 중간에 좀 밑에 1616년 웨일즈의 군주가 되었다.
대개 이제 왕자는 웨일즈의 왕이다 이렇게 불려지죠. 그래서 왕자가 되면 웨일즈가 되는 거예요. 웨일즈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찰스 1세 지금 찰스잖아요. 지금 황태자가 영국의 황태자가 지금 여기에 웨일즈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내였던 지금 죽었지만 그 다이아나가 웨일즈의 여왕이었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임스 1세로부터 왕의 직무에 대한 교훈을 받았다. 왕들이 신권,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위험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신권에 의해 지배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된 자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 이게 유명, 이게 카리스마 같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뭐 제사장이든 뭐 목사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아마 청교도들을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카리스마. 그 다음 제임스 1세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1625년 두 번째 스튜어트 왕이 되었다. 버킹엄 공작을 잘못 기용하여 그의 말을 듣고 유럽에서 일어나는 30년 전쟁에 잘못 뛰어들었다. 큰 실패를 맞이하곤 했다. 의회원들이 버킹엄 공작에 대한 2차례 탄핵을 상정했지만 전쟁 비용에 필요했던 찰스는 결국 28년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권리청원을 발표하고 만다.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었기에 곧 철회하고 만다. 그럼 권리청원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의회 동의 없이 증세하지 마라. 세금 거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없이 사람을 함부로 금거하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셋째, 자기 뜻과 상관없이 군인이나 항해자들을 숙박시킬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인이나 항해자들을 마음대로 야 오늘 너희 집에서 잠 재워. 그럼 잠 재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이 범한 일반 범죄를 처벌할 군법이 있어야 한다. 그들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원했지만 이게 다 거절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궁여지책으로 찰스와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이라고 하는 게 별성자입니다. 이게 별, 스타. 지금 같은 핵심 참모. 지금 우리 대통령도 보면 국회의원이나 장관 빼고 자기들의 뭐 정책, 비서실장, 요 애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애들이 다 정책하잖아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얼굴마담이고 실제로 정치하는 모든 정책은 요 안에 자기들과 늘 매일 이렇게 동참하는 요 애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성실성은 반대자들을 핍박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왕을 대항하는 사람을 없애버리겠다. 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성실성은 청원 법정이었지만 스튜어트 가문하에서는 모반자들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처단하는 무서운 단체로 변했다. 비밀리에 모여 어떤 청원도 없이 어떤 기소장도 없이 뭐 최근에 지금 무슨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과 그 위에 지금 군림하는 뭐 그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다 필요 없어요. 위에서 그냥 야 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뭐 이런 어떠한 막강한 그 정권을 가진 자들 아주 무섭죠. 과거에는 그 박근혜 씨의 그 3인방처럼 아주 무서운
지금 또 무서운데 이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느 날 딱 잡아가지고 바로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뭐. 이런 그 무서운 그 단체가 찰스 1세 옆에 있어서 이제 청교도를 죽여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죽여. 이제 이래 이제 되어져서 하나씩 이제 비밀 경찰처럼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는 공판도 안 해요. 그대로 바로 죽여버려요. 그다음 넘어가서 찰스는 매우 종교적이었지만 화려한 의식을 선호했다. 화려한 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예배가 웅장한, 그렇다면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딱 그 성격을 알아야 돼요. 화려하고 장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한다? 교회가? 당신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군요. 거의 맞아요. 그거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화려한 것을 웅장하고 장엄하고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결국 단순하고 평범한 예배를 원하는 청교도들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많은 이슈들에 대해 의회와 개인 규칙 동안 갈등을 빚으면서 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다. 11년의 독재. 좀 더 내려가서 1633년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찰스는 37년 스코틀랜드에게 새로운 기도서를 강요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단순하고 평범한 기도서를 원했는데 복잡하고 사치스러운 의식을 찰스는 강요했다. 이 일로 붕괴한 스코틀랜드인들은 영국을 침략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감독들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함과 뉴카슬을 점령했다. 이게 더함이 아니고 더럼인데 참 더럽다. 더럼. 우리 학교에서 더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 한 분 계시죠? 신약에. 더럼과 뉴카슬을 점령했다. 이에 따라 찰스는 스코틀랜드와 치르는 전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의원들은 조건을 내걸었다. 로드와 스태퍼드, 아까 로드라는 사람 여기 나타나죠? 이게 오른팔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오른팔은 스태퍼드라는 사람입니다.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박근혜 씨와 함께 했던 그때 비서실장이 김 누군가 그 사람 법정 세워라 또 한 5년 후에는 또 그러겠죠. 그 다음 정부가 그 뻔한 거니까 하여튼 비서실장만 되면 다 이게 우리나라는 앞에 다 서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을 이렇게 잘못 인도했던 스태포드와 로드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찰스와 의회는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42년 찰스는 5명의 의회 지도자들을 검거하려 하자 런던으로 피신함으로 무력 충돌을 불가피했다. 옥스퍼드를 근거지로 삼고 청교도들을 공격하자 청교도들은 적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시민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49년 1월 30일 화요일 참수형을 당하고 죽고 만다. 아주 참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종교적 갈등에서 그 다음 넘어가 찰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라고 했는데 그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이 5의 줄에 보시면은 고해 성사를 했다. 그러면 로만 가톨릭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몽소 성천설. 그럼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로만 가톨릭이죠. 그 다음 성경과 7차 종교회의. 7차 종교회의에서 일어난 것이 뭐냐? 성상숭배예요. 왜 성상숭배를 인정하느냐? 화려한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7차 종교회의를 인정할 수밖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르미니우스주의입니다. 찰스 1세는 매우 화려한 예배 의식을 선호했는데 33년에 윌리엄 로드를 캔터베리의 총대 감독으로 선출하여 교회의 기존 신조들을 실행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왕권 신수설을 준수토록 했다. 로드의 종교 정책이 로마 카톨릭주의에 매우 가깝다고 여기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던 청교도들의 위협을 억압하기 위해 성실성, 아까 스타라고 했는데, 성실성과 교회 법정을 활용했다. 게다가 찰스는 로마 카톨릭 공주인 앙리에 뜬 마리아, 이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결혼함으로 영국 청교도의 붕괴를 일으켰다. 이해가 안 되죠. 장로교도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로마 카톨릭 여자하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신앙이 아무리 좋다는 사람이 안 믿는 여성과 결혼한다거나 안 믿는 남성하고 결혼한다? 우리는 이제 말은 되죠. 이거 뭐 제가 부부 전도가 쉽나요? 아이고. 우리가 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여성은 남성을 개종시킬 수 있어도 남성은 여성을 절대 개종시키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망리했던 마리아도 이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리고 이 찰스 2세의 자녀들이요 굉장히 빨리 죽어요. 뭐 25살에 죽고 26살에 뭐 요절하고 뭐 모르겠어 왜 그리 일찍 죽는지 다 일찍 죽어요. 그 살아남아 있는 게 이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요 두 명만 나머지 살아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마치 그 여성은 이세벨과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일 밑에 줄에 영국 국교회와 청교도와의 갈등은 아르미니스주와의 관련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쭉 넘어갔다가 밑줄을 건 게 있죠. 117페이지 중간에 찰스 2세는 아르미니우스파를 통해 의회를 분열시키는데 사용했다. 종교 문제에서 위원회를 선출하여 왕의 지상권이 종교의 상위점을 인지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하는 거야. 네.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의 대표자들은 항상 왕이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에라스투스주의를 그들은 주장해요. 그래서 왕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좋은 거예요. 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장로교도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교회와 정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는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화려한 예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원리예요. 아니 목사가 대통령 표창장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요? 나 웃어 진짜. 아니 국무총무가 총리인가 나 그것도 모르겠지만 국무총리 상 받았다고 그게 그 선전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영생이 멸류관이라 받고 영광이 멸류관이라 받지? 가끔씩 뭐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교육부 장관의 표창장 받았다고. 아이고 내 참 돈 주면 받는 거 그거. 우스운 소리들을 하고 있고 하여튼 목사들이요. 목사나 장로냐 다 똑같은 것들이지만 우스울지도 않아요. 보면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게 껍데기가 저게 나중에 심판날에 저게 살아남겠나 저게 적중이들은 다 날아갈 건데 저게. 그래 그거 들고 가가지고 주여 제가 이 장관 이 표창장 받고 왔나이다 이래 해라 그러면 앉아가지고 참 기가 차서 주님. 자 로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 뭐 봐가 뭐 하겠습니까 이런 애. 그러나 그냥 밑줄 긋는 것만 보겠습니다. 118페이지
그의 경력은 1625년 찰스 1세가 등극하면서 화려하다. 오른쪽에 조금 이 관상을 봐도 좀 관심배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아르미니스주의다. 예정론보다 자유의지. 예배의 통일적 형태를 선호했다. 예배의 통일적 형태. 화려하고 조화 있는 의식을 선호했다. 그 다음 좀 더 내려가면은 관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했느냐를 이제 하나씩 한 사람 1번,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프린,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버튼, 배주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봅니다. 118페이지 보면은 존 릴번이라는 사람은 제일 밑에 줄에 자유시민, 프리본 존이라고 할 정도로 급진파이면서 정치적 활동가며 인류 평등주의를 선호했던 사람. 그래서 미국 최고 법원에서는 항상 이 릴번의 자유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선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쪽은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안 돼. 그 사진 바로 밑에 놓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로서 윌리엄 로드를 공격한다고 하여 귀가 잘린 존 배추윅을 만나 감동을 받아 영국 국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 다음에 1637년 출판 혐의로 검거되어 500파운드, 이때 당시 500파운드면 아마 평생 못 갚는 돈일 겁니다. 그것을 물고 채찍에 맞아 칼에 차인 채로 구금을 당했다. 칼.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칼이잖아요. 프린 버튼 앤드 이쪽인데 칼에 찼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점잖게 앉아가지고 칼에 차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중국 사람들을 보면은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손이라도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손까지 해버린다니까. 예.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집 전화번호로 사람들이 가끔씩 이따금씩 전화가 왔는데 신앙 상담하겠대요. 그래서 누구냐를 밝히래도 그때는 이렇게 도로록 이런 전화니까 이 번호가 안 밝혀져요. 아이디 컬러가 가서 전화 받는데 이래가지고 전화를 열고 그것도 전화 있는데 가서 해야 되죠. 그때는 무선 전화가 없었으니까. 이거 딱 가가지고 이래 있으면요 1시간 정도 지나면요 팔이 이래가지고 풀리지도 않아 이게. 그래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해야 돼.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라고 이게 한꺼번에 일하면 하고 순간적으로 막 이게 인대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전화 이렇게 받다가 이래 받고 또 이래 받고 이래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나중에 팔에 인대가 막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아이고 칼에다가 이래 딱 집어넣고 여러분 이거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고통입니다. 고통.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봅시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증언으로 석방되어 10,000명 모반제로 다시 검거되고 4개월 동안 홀런트에서 여기 네덜란드를 말하죠. 추방 생활을 한 후에 영국에 돌아와서 체포된다. 다시 모반제로 검거되었다가 무죄임이 증명되어 석방된다. 계속적으로 글을 쓰는 것으로 인해 검거되었는데 이번에는 퀘이커가 된 혐의였다. 올리버 크로멜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가 57년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프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셋째 줄에 영국 국교의 아르미니스주의 교리를 비판하다가 그리고 여성들이 연극 배우가 되는 것을 반대했는데 왕비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성실성에 소환되어 모반제로 귀가 잘렸다.
그리고 런던 타워에 갇혀 종신형을 받았다. 굴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윌리엄 로드를 공격하자 영국 국교에 반대하는 글을 계속해서 쓴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검거돼 가지고 칼에 차이기도 하고 남아있는 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왼쪽 귀 잘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귀 잘라버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듣겠어요? 여기 잘라보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코도 잘라버렸어요. 코도 확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 뺨에다가 SL이라는 거, 이게 모반적 모욕자라고 인들을 지져버려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당시에 핍박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그 그림 밑에 1653년에 석방된 후 로만 가톨릭들과 퀘이커들을 공격했고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썼다. 다시 정계에 들어가 왕정 복구를 주장하였고 찰스 2세는 그를 런던 타워의 기록물을 지키는 자로 임명했다. 역사 보관물들의 선구자로 존경을 받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다음 버튼 또 둘째 줄에 보시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세인트 존스 대학을 졸업하는 옥스포드에서 이제 마무리한 사람. 좀 더 쭉 내려가면 밑줄을 그었습니다. 가장 영웅적 정신을 가진 자로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의 주장을 담대하게 펼쳤다. 그 내용이 바로 좀 내려가시면 윌리엄 로드를 반대하고 그리고 감독제도도 반대하고 아르미니스주의를 반대하는 글을 넣습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또 잡힙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종신형을 세 줄에 보면 종신형을 받는다. 그럼 다섯째 줄에 버튼은 랭커스트에서 큰 방에 난로 없는 곳에 갇혀 있다가 12월 캐슬 커너스의 독방으로 옮겨졌다. 히브리어, 그리스, 라틴어, 프랑스어로 된 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교회사를 읽으면서 지냈다. 그리스어로 된 교회사를 읽었다. 그 가운데서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난로가 없다는데, 영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영국은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살아봤지만. 덥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이 영국 사람들은 해가 짧기 때문에 이 큰 패딩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지금도 그 사람들. 그래서 저도 짧은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왜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 소문을 들었겠지만 해가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해가 없거든요. 근데 늘 추워. 떨어요. 저는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해가 나면 이 사람들은 옷을 다 벗어버려요. 그죠? 햇빛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도 햇빛을 딱 보면 햇빛이 나오는 순간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달리기를 하는 거죠. 해가 나오는 순간 막 우통 확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막 공원에 가가지고 그냥 막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달렸죠. 그때. 예. 뭐 사람이 있어야지 뭐 굿모닝, 굿애프터눈 하지 아무도 없었겠어 거기는. 예, 그래 조용한 동네들이니까. 그래서 햇빛이 너무 그리웠던 이 것인데 얼마나 추웠을까. 랭커스터 같은 북쪽이거든요. 예, 북쪽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신의주보다 더 북쪽, 이런 북쪽 연변보다 더 북쪽인데 얼마나 추웠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배추윅이라고 하는 사람, 다 비슷한 사람이다. 장로교주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프린과 버튼과 함께 칼에 차인 채로 귀가 잘렸고 종신형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장로교를 주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로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23페이지 제일 밑에 토마스 웬워스.
그다음에 존 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이죠. 이제 그 찰스 1세의 오른팔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하지만 126페이지에 있는 정치적 갈등의 이야기 1차, 2차, 3차 이런 이야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아주 복잡하니까 좀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